그러면 양승조 위원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양 의원께서 공약 및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공약 발표에 앞서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 정보에 대해 진실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가 마치 1년,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안희정 지사 사건과 박수현 예비의 자진 사퇴로 충남 민주당이 혼란과 위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나아가 그렇게까지 합니다. 특히 박수현 동지 자진 사퇴로 인한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시는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동지이자 아끼는 후배의 사퇴는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그 자체입니다. 이 속에서 비록 짧은 경선 기간이었지만 당원 동지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충남 도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경선 후보의 현상은 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충남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송구합니다. 지금 충남 도민은 혼란을, 민주당은 단합보다는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저는 조건은 합심과 단합을 말하기에 앞서 진심으로 간곡한 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 어깨 걸고 싸운 동지임을 결코 잊지 말아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수현 동지 선당후사 정신을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 어깨 걸고 열정을 깊이 인정해 주시고 민주당 충남지방 정부 수립의 큰 길로 가는 경선을 아름답게 걸어가자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충남 민주당의 맏형의 한 사람으로서 갈등과 불신을 뛰어넘어 위대한 충남시대와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의 대에 동의하는 모든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선거 캠프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오는 선대위, 함께 생각하는 선대위, 모두의 선대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약 발표입니다. 저는 충청남도를 대한민국 복지수도로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 분야였던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두 번째 경제산업 분야였던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축소와 세제 지원. 세 번째 농업, 어업, 임업 분야 친환경급식 차익 지원 사업과 농업, 어업, 임업 재해대책 사무실 설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관광분야 충남 관광부사 설립과 시푸드 축제 개최. 다섯 번째 장애인 분야의 모든 공공시설물 BF 인증 추진과 장애인 콜택시 광역 이동 지원센터 구축. 여섯 번째 환경 분야의 석탄화력 발전소 친환경 발전 전환과 학기술 공기 청정기 설치, 방수 커튼. 일곱 번째로 교통 분야 충남 철도 소유지역 해소와 3대 복합 환승센터 및 간선 급행버스 운행 이어 여덟 번째로 남북 교류 분야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남북화의 노력만큼이나 남북 지방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남북 평화 회담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황해도와 담해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담해결연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이질성을 없애는 한편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실질적으로 재촉하고 효과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현실적인 동력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새롭게 주목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형태인 남북지방자치단체 간 담해결연은 통일운동의 지방화 정책입니다. 각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두 동서북 도시 간 담해결연은 동서독 주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소통 입법을 확대시키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이 증대되어 통일 전후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해도는 충청남도와 전통적으로 농업도이며 서해안에 연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영해 거주 이북 5도민 중 황해 도민이
46불에 달할 정도로 인연이 깊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윤문열이사, 유관수 열사 등을 배출한 충절과 개척 정신의 도민 성향이 김일구, 안중근 선생을 배출한 황해도와 많은 공통점과 정서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형태는 도단위 자매결연과 함께 도내 기초자치단체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상징성보다는 실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 자매결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이룩하여 구 동서북 지방도시 사이에 지방도시 사이에 실제로 오고 갔던 내용인 전문가 교류, 체육교류, 청소년 교류, 평화교류, 문화예술교류 등 크게 5개 분야 등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류는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나아가 문화유산, 공동주사 연구, 문화재발전 자료집, 미술품 교환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사업은 이벤트 성격을 띠게 되지만 성과가 누적될 경우 실질적으로 남북평화협력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통일부의 승인 신청을 받고 북한 당국의 협력사항을 통보한 후 북한 내 기관 간 협의 조정을 통하여 남북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충청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주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 관계를 돕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양성과 전담팀을 설치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통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은 통일 준비 과정에서나 통일 대한민국 건설에서 두루두루 맡은 바 수임과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충청남도와 그 산하 시군구의 공무원 및 행정 전문가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갖추게 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통일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델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2000년대 초부터 시도했던 전담 부서의 확충 사례입니다. 강원도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직후 지방자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전담부서를 만들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남북교류사업 전담팀을 설치하였고 인천시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실을 두고 그 밑에 남북교류팀과 남북경제협력팀을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도 현재 1명의 공무원이 남북 업무를 가난한 상을 벗어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남북교류사업 전담을 구성하여 개방 직제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전담팀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사 복과상 별도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전문 인력의 확충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이어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업무 지침서를 남겨서 매뉴얼하여 통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 확충은 통일 독일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서 미리 준비된 전문 인력이 없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사태를 막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문재인 대통령도와 평화적인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고 효과적인 통일,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현실적인 동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 양승조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최솔 기자입니다. 저기 자매결연 필요성 공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자매결연을 그러니까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구체적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그 중앙정부가 연계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교류 사업이 그것은 틀린데요. 현재 남북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또 국내 정상이 있는데 아마 그 일정이 끝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될 생각하고 어떤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그런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그 조언과 연계해서 그런 절차를 갖추고 예정입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실제로 절차 같은 경우는 법적 절차가 있고 정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김갑수 기자님. 이제 캠프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어제 박수현 전 대변인 움직이면서 이제 선대본부장을 맡겠다 뭐 원팀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시켜 보면 그럼 지금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박수현 캠프들이 오신다면 합류시키겠다, 선언시키겠다 말씀 이해도 되나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현재도 뭐 캠프가 개방성과 수용성을 갖다는 게 기본 문제이고요. 혹여나 박수현 후보님 캠프가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혼란과 당황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도 저와 함께 또 민주당 충청남도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는 돼요. 그분들 받아들이고 못해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누가 박수현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지금 영입 단계에 있거나 영입 의사를 타진 중인 분이 계신가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전체적인 방향으로서는 뭐 그 누구하고도 협력하는데 박수현 준비와 오랫동안 함께한 동지이고 또 그 팀들도 역시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명을 안 해더라도 만약 그럴 요구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제안적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김갑수 기자님이 그 민주당 중앙당의 그 전략공천 기류가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도 부탁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과 함께 지금 최근에까지 어쨌든 전략공천 하면 그 당이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변함이 없으신지 한 가지 더 여쭈면 그렇다면 이제 경선으로 갈 때 그 어떤 과정에서 순회 경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그 기존 상황대로 가길 원하시냐 아니면 함축된 어떤 압축된 경선 방식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기자님께서 두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전략 공천에 대한 중앙 기준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하고 아는 바에 의하면 이런 전략 공천에는 뭐 깊이 검토할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충남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과 이별사들 책무가 있는데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또 전략 공천의 후폭풍,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 공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만약 전략 공천하더라도 어떤 상대방의 어떤 동의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의 민장현 후보를 안철수 전 대표께서 전략공천한 그 과정과 그 후폭풍을 저희가 잘 알고 있을 만큼 전략공천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선 절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경선이 현장 경선이 대의원들 전체를 할지 아니면 뭐 실제로 일반 그 도민들 같은 경우는 50% 반영되는 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순위 경선하고 어떤 순위 경선 투표까지 할 것인가 그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15개 시군의 교민들에게 후보자를 정확하게 알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공유하고 갖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여러 해왔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혹시 또 있으시면 하고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걸로 들어서 양승조위원회 기자회견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